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사 방법론 요약 강의로서 챕터 5번째 자료의 분석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제가 조사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기본 틀은 연구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순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챕터 5번째인 자료의 분석 분야입니다. 자료 분석에서는 조사의 관리, 무응답의 처리, 그다음 자료의 분석인데 요거는 통계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통계 분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 조사 반문론에서는 요 정도만 아셔도 자료 분석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자, 자료 관리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조사 관리는 조사 설계와 계획관, 그 다음에 실사, 실태 조사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표본 오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사 관리입니다. 자, 코딩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응답 결과를 숫자화 혹은 번호화로 입력을 해주는 게 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 여자를 1, 2로 혹은 어떤 남자를 1로 놓을 건지 여자를 1로 놓을 건지를 우리는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호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용량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정렬 부분, 그 다음에 재그룹할 때도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합니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할 때 일부 기능에서는 숫자로 입력되지 않으면 분석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호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긴 1이 남자인지 2가 여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코딩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코딩북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코딩북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명이 무엇인지, 이걸 간략한 설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코딩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데이터 분석하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코딩북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펀칭이라는 것은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우리는 펀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제화 과정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에 클린징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선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정제화 과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류의 검사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들, 에디팅을 실제로 분석해서 사용할 거냐 아닐 거냐를 판단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에디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펀칭, 정제화, 에디팅 과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응답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무응답이라는 것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보 누락의 최소화 과정으로서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무응답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측치를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변수에서만 제외하는 결측값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평균값으로 삽입하는 방법, 아니면 응답 전체를 다 지우는 방법, 그다음에 추세를 이용하는 방법, 평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등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결측치를 처리합니다. 결측치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자료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반복론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조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적은 명목과 서열, 그다음에 양적은 비율과 등간 비율이 되겠죠. 우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립 변수가 질적인 척도이고 종속 변수도 질적인 척도라면 우리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교차 분석은 n과 퍼센트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은 독립 변수가 한 개이면서 속성이 두 개나
그다음에 속성이 3개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양적인 분석 자료가 들어갔을 때, 즉 평균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양적인 자료라면, 우리는 2개인 경우는 독립표본 T검정, 3개 이상이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응 표본 T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 측정하는 대응 표본 T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질적인 자료 안에 2가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양적인 척도가 들어간다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는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관 분석은 양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은 없어요. 상관 분석은. 그래서 1차 선형관계, 즉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우리는 상관 분석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립변수가 양적인 척도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종속변수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양적인 척도 하나만.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함수 관계를 살펴보는, 여기는 선형 관계와 함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선형 관계는 직선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함수는 변수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다음 종속 변수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질적인 자료를 독립변수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변수라고 해서 가짜인 변수로 변환을 시켜서 독립변수로 투입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는 대상으로 사전 사후 측정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자료의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필답형에서는 서술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필기에서는 좀 나올 거예요. 필기에서는 좀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분석 방법 기법들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한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챕터 5번째인 자료 분석에서는 실제로 분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무응답은 무조건 지우는 건 아니에요. 조사 대상자를 무조건 지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측치 혹은 평균값으로 대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법문론의 챕터 5번째인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